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자,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경제 트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지금 2월은 이제 졸업 시즌이죠. 그래서 대학교 졸업 시즌을 맞아서 청년 실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2월이 바로 졸업 시즌인데 말이죠. 네. 특히 대학 졸업식, 그 주인공들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이제 졸업식이 있는데요. 네. 이미 졸업식을 치른 대학교들도 있고요. 네. 졸업식을 맞이하는 이제 주인공,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마냥 이제 어떤 기쁨, 어떤 희망, 새 출발 이런 것이 아니라 걱정이 많이 얼굴 표정에서 묻어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취업을 결정한 취업을 한 그 졸업생이 아니라 취업을 여전히 준비하고 있는 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취업 준비라는 그 취업 전쟁에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 취업이라는 그 불확실성을 크게 안고 졸업하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 반, 걱정 반, 이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아이고, 저희 졸업할 때만 해도 태반이 다 취업한 상태로 졸업을 했는데, 네. 요즘 이 대학생들 졸업반 보면 얼굴이 많이 어둡던데요, 실제로. 네네. 자, 그래서 그런지 일부러 이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예. 이로 인한 또 경제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 어떤 비용이 있는지 네. 각 주체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학생 입장에서는 졸업을 미루는 이유는 이제 취업 시장에서 네. 졸업 예정자냐 아니면 졸업생이냐에 대한 대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졸업 예정자 혹은 기졸업자로 명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좀 좋은 평가를 받지만 네. 졸업을 하고 나서 계속 취업 재수생, 삼수생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지 못한 점수를 받기 때문에 네.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졸업을 계속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학교 입장에서 보면 졸업을 하지 않고 학교에 이렇게 남아있는 학생이 많다 그러면 우리 학교를 이제 평가하는 잣대가 있는데요. 학생당 전인교원 비율이 있어요. 네네. 그 장학금 비율이 있고요. 이런 비율 자체가 낮아져서 교육부의 평가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학교 입장에서는 이 졸업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학생이 많으면 좀 불리한 상황이고요. 네. 또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손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상 최악 수준의 이런 청년 실업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8학기 만에 졸업을 못하고 9학기 등록자, 그리고 5학년 학생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그게 네. 이제 12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네. 이들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이 최소 한 600억 원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손실로도 기록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각 주체별로 졸업을 미뤄야 되는 어떤 입장도 있고 미루지 못하고 빨리 졸업을 시켜야 되는 입장도 있고 네. 다양하게 또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군요. 이 시간을 죽이고 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따른 또 기회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번 주에는 먼저 청년 실업의 실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뉴스를 계속 보게 되는데 실제로 청년 실업률 어떻게 되나요? 청년 실업률은 9.2%라고 할 수 있습니다. 9.2%. 네. 제가 일반인들한테 경제를 논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한테 실업률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0% 되지 않을까요? 40%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건 이제 실업률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된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체감 실업률 입장에서는 한 30~40%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청년 실업률은 9.2%인데요. 네. 이 9.2%라는 청년 실업률 수치는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아닌 전체 실업률과 비교해 보면 전체 실업률은 3.6%예요. 네.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3배 높네요. 네. 네. 그리고 실업자 또한 청년 실업자 또한 계속 증가해서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이제 OECD에 있는 주요 뭐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이런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더 높은 상황이다. 네. 그 개선세가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는데 그런데요. 이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또 이 구직 단념자 이런 젊은이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직 단념자나 우리가 취업 무관심자라고 또 있고요. 네. 또 취업 준비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그 정의상 실업자에 안 들어가요. 아하. 우리가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체감 실업률 상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실업자라고 느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정의상 실업자가 아니니까 실업률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제가 많이 연구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네네. 니트는 이제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으면서 직업도 갖고 있지 않은 아무것도 안 하는 청년이라는 네. 뜻이죠.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 속에 많다 보니까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9.2%라고 하지만 그게 좀 쉽게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은 아마도 한 30-40% 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건데요. 네. 그런 것이 하나의 주요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10%라고 해도 10명 중 1명이 놀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훨씬 더 노는 느낌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자, 올해 말이죠. 이 9급 국가공무원 공채에 역대 최대 인원이 몰렸다고 하던데요. 그럼 이러한 현상도 이 청년 실업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역대 최대 인원이라고 합니다. 22만 2,650명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네. 작년과 비교해 보면 16.6%나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경쟁률이요. 54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이제 청년들이 취업의 문턱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중에 또 다른 취업의 하나의 영역으로서 이 9급 국가공무원 공채에도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사실 이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 취업의 문턱 자체가 굉장한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또 문턱이 굉장히 또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교수님 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좀 해결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 청년 고용률이 올랐다는 보도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업률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고용률과 실업률은 반대 개념인데 같이 오를 수가 있나요? 네. 이제 일반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실 것 같은데요. 네. 이 고용률과 실업률의 정의상 네. 그 분모가 다릅니다. 음. 그러니까 고용률은 분자가 취업자고요. 네. 실업률은 분자가 실업자예요. 네. 근데 분모가 같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고용률은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네. 근데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합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분모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여기에 굉장한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청년 실업률이나 청년 취업자를 늘리기 위해서 네. 정부가 열심히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일자리가 사실은 취업자를 양산했지만 동시에 한 6개월의 텀을 두고 실업자를 또다시 양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청년 인턴제라든가 네. 일학습 병행제, 시간 선택제 이런 불안정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에게 일자리가 공급됐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의 취업자로서의 그렇군요. 신분을 보장은 했지만 그 이후에는 또 실업자로 전락하고 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자리가 없었으면 알겠습니다. 실업자가 아닌 그런 어떤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네. 그런 데이터라고. 이해가 되네요. 교수님, 오늘 이 주제는 다음 주로 계속 이어갈게요.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였습니다.